님들, 지금 KOSPI 8000 시대가 열린다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40조 원 넘게 던지고 탈출하고 있다는 거.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지수는 역대급인데 큰손들의 자금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기괴한 현상.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뉴스에선 AI 반도체 잭팟이라며 잔치 분위기지만 월가의 진짜 스마트 머니는 지금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AI 시민배당이라는 전례 없는 정책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어. 단순한 조정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의 붕괴 신호일까?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2026년 하반기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비공개 내부 리포트와 2026년 상반기 기업 실적 데이터, 그리고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이면에 숨겨진 공급망 빅딜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줄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지금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종목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될 거야. KOSPI 8000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마지막 탈출구일까? AI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 뒤에 숨은 냉혹한 거시경제 역학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인 KOSPI 8000포인트 달성의 타당성과 실제 이익, 전망 데이터부터 싹 다 털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님들. 지금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가 찍히니까 다들 축제 분위기지? 근데 진짜 핵심은 이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자금 이동이야.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수가 고점을 찍었는데도 외국인들이 지난 2달간 무려 40조 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야. 보통 지수가 오르면 외인들이 따라붙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반대지. 겉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드캐리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흐름을 뜯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즉 B2가 지수 하단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환율이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거든. 표면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랠리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돼. 그럼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단순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 사실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첫 번째는 AI 독점력의 가격표야.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HBM 시장을 80% 장악했잖아.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특정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랑 같아. 돈을 쓸어 담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막대한 이익이 국가 전체의 세수로 이어지면서 AI, 시민배당이라는 생소한 정책 논의를 불러왔다는 거야. 자, 비유 하나 들어볼게. 우리 동네 맛집이 대박이 나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됐어. 근데 정부가 그 세금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한 거야. 투자자 입장에선 어떨까? 이거 기업 이익을 사실상 규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복잡한 경제 용어로 재정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은 잘 버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얼마나 떼어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외인들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든 거야. 여기에 트럼프 2.0의 보편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이 시험대에 오른 거지. 그렇다면 이 흐름이 앞으로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이 반응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봐야 해. 만약 AI 시민배당 논의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본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시대의 부의 재분배 모델을 완성한 국가가 돼. 이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함께 코스피 1만 시대까지 열릴 수 있어. 반대로 이 정책이 기업의 투자 재원을 갉아먹는 징벌적 과세 형태로 흐른다면 외인들은 미련 없이 대만이나 일본으로 자금을 옮길 거야. 그럼 지금의 8천선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넘지 못할 통곡의 벽이 될 가능성이 크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해자야. 아무리 정책이 흔들려도 엔비디아가 한국 HBM 없이는 AI 서버를 못 만드는 건 팩트거든.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겠지만 기술 독점력이라는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야. 자, 내용이 좀 깊었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자. 1.
지수보다 수급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보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먼저 체크해. 그게 진짜 반등의 신호야? 이 정책의 투명성 AI 시민배당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 뉴스 잘 봐야 돼. 이건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장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핵심 변수야. 3. 기술적 독점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사 공정 수율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주목해. 결국 돈은 기술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님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야.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랑 정책 이야기만 했잖아. 근데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어쩌면 반도체보다 더 파괴적인 변수가 하나 더 남아있어. 힌트를 주자면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시진핑이랑 나눈 비공개 대화 속에 그 답이 들어있거든. 자, 님들. 오늘 이야기 길었지? 정리할게. 결국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한 지수의 등락이 아니야. KOSPI 8,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한국이 전 세계 AI, 하드웨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독점적 공급자로 올라섰다는 거대한 질서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나 AI, 시민배당 같은 정책적 마찰은 사실 이 거대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에 가까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주가가 얼마냐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는 기술의 주도권이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가, 바로 이 본질이야. 돈의 흐름은 결국 이 본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 시장이 지금 이토록 요동치는 이유는 투자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과 외인들은 지금 한국의 현재 실적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미래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어. 2026년 상반기에 이 폭발적인 랠리가 일시적인 슈퍼사이클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증시가 선진국형 하이테크 시장으로 안착하는 원년이 될지 그 갈림길에서 간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고? 지금은 단순 가격보다 프레임의 전환을 이해해야 할 때야. 한국 주식을 살 때 싸니까 산다는 가치 투자의 시대는 저물었어. 이제는 이 기술 없이는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춘다는 공급망 패권의 시각으로 시장을 재해석해야만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0%.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낙관론에만 취해 있기엔 우리 앞에 놓인 변수들이 너무나 무겁거든. 미국의 4%대 인플레이션과 케빈 워시 체제의 고금리 기조는 언제든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야. 게다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리스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지.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결국 회복 탄력성이야. 악재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반등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얼마나 건강하게 소화되느냐를 냉정하게 체크해야 돼. 지금은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 시장이 던지는 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점검해야 할 시기야.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지? 6월에 있을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 그리고 그 결정 직전에 발표될 정부의 최종적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이야.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국장의 판때기 자체를 갈아엎는 사건이 될 거야. 여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나눈 그 비공개 합의의 디테일이 시장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반도체 중심의 장세는 또 한 번 뒤틀릴 가능성이 커. 표면적인 움직임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새로운 주도권의 등장이야.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가격의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 너머에 있는 큰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야.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거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데이터와 시나리오들이 님들의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라.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지 나도 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추적하고 감시할게. 시장은 멈추지 않아.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돈의 지도는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으니까 님들도 오늘 본 것들 곰곰이 한번 되짚어봐. 진짜 기회는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아니라 님들의 머릿속에 남은 그 찝찝한 의문부호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다음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팩트로 돌아올게. 딱 집중하고 성투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경제 구독하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다음 영상에서 봐.